자, 운동마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물체가 포면을 갖다 움직인다 할 때 어떤 물체를 갖다가 포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요 맨 사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매끈한 게 보여도 이게 이제 정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면이 굉장히 거칠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걸리면서 이렇게 이제 마찰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체크하고 그죠? 포면에서 이제 마찰을 갖다가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 같다 봤을 때 이제 운동 마찰이 발생하는 원리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책에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내가 가해주는 힘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찰이 있을 거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해주면 이만큼 밖에 일을 해준 만큼 뭐가 되죠? 이게 F는 MA가 될 거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바뀌겠죠, 그죠? 그럼 이 식을 갖다가 다시 적어보면은 F는 MA니까 이게 DT의 DV가 될 거고,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움직이게 되니까 DR이 되겠죠, 그죠? DR 이걸 적분할 거예요. 그럼 이게 M의 DV에 DT의 DR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옮겨놓으면 DT를 갖다가 이렇게 옮기면, 그럼 DT의 DR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V가 되길 거고, 그죠? 이게 이제 MV의 DV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MV, DV를 갖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V에 대한 미분이죠, 그죠? 그랬어요. 우리가 왼쪽 항은 이게 되고, 그죠? 왼쪽 항은 이게 되고, 오른쪽 항은 이게 제곱을 갖다가 적분한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VI에서 VF가 될 거고, 이게 운동 에너지를 갖다 변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힘을 줘서 이동하면, 그죠? 원래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한 거에 되는데, 이게 이제 마찰이 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찰이 이제 실제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힘은 이쪽 방향이죠, 그죠? 힘은 이쪽 방향이고 마찰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적을 할 때 F.dr은 이건 이제 플러스를 주지만 요 마찰이랑 요 향 있죠, 그죠? 요 향을 계산하면 F는 이쪽이고, 그죠? 우리 방향 이쪽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 돼서 이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 해준 일을 향해서 마찰에 의한 일을 갖다가 빼준 게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나요? 그럼 다 빼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물체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해주는데, 그죠? 일을 해줬어요. 이걸 F 곱하기 S만큼 이렇게 해줬다 치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될 건데, 마찰에 의해서 이만큼이 더 빠진다는 거예요. 마찰에 의해서 이만큼 빠진 게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되는데, 마찰을 의한 걸 갖다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편할 거예요, 이걸.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수평면 위에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갖다가 3kg 물체를 갖다가 12N의 힘으로 오른쪽으로 끈다고. 이제 물체를 오른쪽으로 끌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 중력, 수직 강력, 마찰력, 그 다음에 내가 가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제 Y 방향은 이제 두 개가 없어질 거고, 그죠? 그럴 때 운동 마찰에서 그 0.15일 때 3m 이동한 만큼. 정상적으로 12N에 내가 3m 이동하면 얼마죠? FS에서 36J를 일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찰력이 이만큼 작용하기 때문에 이만큼 손실을 볼 거예요. 마찰력 곱하기 3. 마찰력은 얼마가 될 것이냐? μ의 mg가 되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μ의 이제 원래 수직 강력이니까 수직 강력 mg와 같으니까 μ가 0.15고, 그죠? m이 6일 거고, 그죠? g가 10.
여러분들 책에는 9.8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고쳤어요.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이제, 9뉴턴이 돼요. 9뉴턴. 9뉴턴으로 3m니까 9 곱하기 3이면 이게 27줄만큼 에너지를 갖다가 손실을 볼 거예요. 마찰이에서 이제 열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한 일은 36줄인데 27을 잃어버리니까 실제 2분의 1 MV제곱 운동에너지로 이제 바뀌는 거는 뭐냐면은 36-27에서 9줄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9줄이니까 M이 지금 6이죠. 그죠? 그러면 3V제곱이 9가 되니까 따라서 V는 루트 3 단위는 메타 퍼 세크가 될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같은 경우는 요 숫자를 단위 드시면 두 자릿수죠. 처음부터 두 자릿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트 3, 1.73이니까 이게 이제 1.7이 되겠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9.8에서 조금 작아요. 마찰이 좀 작아요. 손실되는 양이 작기 때문에 1.8 정도 나오는데 그냥 루트 3 적으면 돼요. 루트 3. 우리가 이제 보통 요 숫자를 따질 때 알기 쉽게 이제 하는 건데 루트 3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우리가 원래 1.73이면 끝없이 나가는데 원래 1.7이 정도가 맞아요. 이 같은 경우는. 근데 1.85 차이 진다 했죠. 그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적을 때 루트가 나오면 그냥 루트는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이 숫자 쓰는 의미가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좀 알기 쉽게 파악하는 건데 일반인들에 다르게 여러분들 이제 공대생들은 이과생들은 루트 3이 굉장히 익숙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숫자를 봐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이게 생각해보면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배우면 갖다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제 마찰이 있어요. 마찰이 있는 면에서 내가 나란하게 수평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떤 각도를 줘서 이렇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F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느냐? F에서 세타가 크면 클수록 마찰력은 줄어드는 대신에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그죠? 운동을 주는 힘은 줄어들겠죠, 그죠? 이렇게 잡을 거면 좀 운동에 의해서 마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커질 거고, 이 적당한 각도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최대 속도, 이게 운동 에너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갖다가 이동한다 할 때, 여기 갖다 거리 D만큼 옮겨준다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아까 봤잖아요, 그죠? 적당 각도 봤을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F, mg, 수직항력, 마찰력이 되죠, 그죠?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F, mg, 수직항력, 마찰력, 이 네 힘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F는 ma일 거예요. ma. 이게 이제 가속도를 주는 힘이죠. F는 ma.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거리 d만큼 옮겨가죠, 그죠? 거리 d만큼 옮겨갈 거예요. 우선 요 힘을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죠, 그죠? 첫 번째 x 방향, y 방향. x 방향은 뭐가 되죠? 요 힘의 코사인 세타죠, 그죠?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F가 MAX 방향이 되겠죠, 그죠? 물체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X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 방향의 가속도는 제로가 될 건데, 그때 수직 항력 N 이쪽이죠, 그죠? Y 방향 힘을 바꾸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MG, 그 다음에 이제 F는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n이 얼마 되느냐?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가 돼요. 수직 항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찰력은 μn에서 μ의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d만큼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요 힘은 y 방향 힘이니까 상관없고, 그죠? 요 힘에서 우리가 거리 T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해주는 일의 양이 얼마 되느냐? F의 사인 세타가 F의 코사인 세타겠죠, 그죠? X 방향의 힘이니까 F 코사인 세타에다가 T가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T만큼 했을 때 움직이는 실제 내가 해주는 일의 양이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마찰에 의해서 FD.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해주는 일의 양이 되겠죠, 그죠?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되는 에너지, 이게 해주는 일이.
그래서 K가 그에 보면은 이제 요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마이너스 F가 뭐냐면 요거죠. 그죠? 뮤의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 D가 K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K가 최대가 되는 요 세타를 가기 때문에 이걸 세타가 미분해주면 앞에 식은 F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D가 될 거고, 그죠? 앞에 식 미분하면 뒤에 식에서는 뮤 mg는 없어질 거고, 요거 플러스에서 플러스 F 코사인 뮤 F, 그죠? 야, 뮤가 있네. 뮤 F 코사인 세타 D가 0이 되겠죠. 요 K가 이제 미분이 되는 거죠. 따지니까. 따라서 뮤 코사인 세타가 얼마 되느냐? 이거 봐.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뮤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돼서 뮤는 얼마 되느냐? 탄젠트 세타가 돼요. 뮤가 지금 얼마냐? 0.15였죠. 아까 운동마찰 개수가.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돼서 세타는 얼마 되느냐? 탄젠트 역함수의 0.15가 돼서 약 8.5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마찰력이 커지면, 마찰 개수가 커지면 요 세타를 갖다가 키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마찰 개수가 커지면. 그래서 물건을 갖다 옮길 때 그냥 이 수평으로 당기는 것보다는 살짝 들면서, 그죠? 살짝 들면서 세타를 줘서, 그죠?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뭐냐면은 요 상대적으로 좀 쉽게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제 마찰이 있는 경우하고 마찰이 없는 경우를 갖다가 비교해서 이게 빠졌죠? 밑에 있네요. 마찰이 없는 경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자, 일단은 이제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스프링을 갖다가 K가 요거예요. K가 요거고 2cm만큼 압축돼 있다가 탁 놓으면 튕겨져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속력도를 구했으니까 여기 루트 m분은 kx가 되겠죠. 그죠? 루트 m이 얼마냐? 1.6이에요. m이 1.6. k가 1000. 그 다음에 이제 x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16이 돼서 4분의 100 x 4분의 100이면 얼마죠? 25. x가 얼마냐면은 2cm면은 1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4분의 1 틀렸네. 어디가 틀렸죠? x가 4분의 100분의 2네요. 100분의 2. 4분의 1에서 이게 2분의 1 단위는 메타퍼세크, 그죠? 2분의 1 메타퍼세크. 0.15. 계산하지 말고 이제 직접 넣는 게 편해요. 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압축돼 있다가, 그죠? 쭉 가면서 뭐냐, 마찰이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분의 1, 원래 이제 2분의 1 kx 제곱이 되어 있던 놈이 마찰이 잃으면 그냥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고, 그죠? 1분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이 돼서 요 x만큼 손상을 잃어버리겠죠. 그죠? 마찰이 있으면 이제 전부 다 이 바뀔 건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건데, 1분은 뭐냐, 마찰에서 잃어버린다고 에너지가. 이 두 번째 문제.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을 갖다 계산해도 되고, 그죠? 2분의 1 kx가 0.2J였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도 직접 계산해도 돼요. 그 다음 이제 fx를 계산하면, 이제 f를 계산하면 마찰력이 아까 얼마냐면 여기서 4죠, 그죠? 4 곱하기 x가 2cm니까 100분의 2. 이제 100분의 8이 돼서 100분의 8. 4로 나 25분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빼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5분의 1이었죠, 그죠? 5분의 1.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5분의 1 마이너스 25분의 2에서 25분의 3이 돼. 이걸 이제 아까 계산한 거고, 그죠? 이게 이제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 제곱은 25분의 6을 m으로 나눠, m이 얼마죠? 1.6이죠, 그죠? 1.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v는 루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16, 40인가요? 밑에 게 40이고, 40분의 6. 루트, 20분의 3. 루트 20분의 3이 되겠네요. 아까보다 조금 줄겠죠, 그죠? 20분의 3.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계산할 때는 그냥 직접 계산하면 돼요. 이거 루트 그냥 세운 대로 그냥 계산해서 놔두세요. 고기를 꽂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보존적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근데 이제 아까 비보존적이 대표적인 이제 마찰력인데, 이걸 이제 그림을 다 설명한 건데, 이걸 다 이미 한 것들이에요. 이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고,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죠, 그죠? 이제 이거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경사면이 돼 있고, 여기에 각도가 30도고, 그죠? 이게 상단에서 정지해 있던 놈이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여기 이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마찰력이 얼마냐? 온도를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요즘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경사면 길이가 1m니까, 그죠? 길이가 1m예요, 1m. 그래서 마찰에서 일할 소실된 에너지는 FSS 얼마냐면 F가 5N이고, 그죠? F가 5N이고, 그 다음에 S가 1이니까 5J를 갖다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마찰이 돼서 손실이 된 에너지예요. 그 정상적인 에너지라면 이게 이제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mgh가,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돼야 될 건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만큼의 마찰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마찰 에너지로 두 개로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게 편해지겠죠. 빼주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에너지가 정상적인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마찰이 존재하면 이만큼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mgh가 얼마냐? m이 지금 얼마죠? m이 3이고, 그죠? g가 10이고, h가 5cm. 그래서 15, 0.5m, 그죠? 0.5m죠, 그죠? 0.5m. 그럼 얼마 되냐면, 이게 15줄이에요, 15줄. 따라서 2분의 1 mv 제곱이 얼마 되느냐? 10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v 제곱이 m분은 20이 될 거고, 그죠? v는 루트가 되겠죠, 그죠? 이게 루트 3분은 20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다른 건 뭐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책에 뭐 2.54 돼 있는데, 뭐, 그거는 별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 값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의 바닥을 따라 크기가 온도템 마찰이 작용하면 얼마큼 이동의 정지에 있는가? 이 문제에서 이게 마찰이 있어갖고, 그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마찰이 있으니까 이제 쭉 가다가 정지를 하겠죠, 그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쭉 마찰해서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mgh가 f 곱하기 요 길이 1m 이동하는 게 이게 흑기가, 그죠? 그 다음에 다시 f에다가 다시 거리 모르지만 뭐 거리 d만큼 더 간다 생각하면 되겠죠. 마찰력은 이제 똑같았죠, 그죠? 5m, 5N 똑같았어요. 그래서 mgh가 아까 15였죠, 그죠? 15고, 그죠? 여기에 5고, 그죠? 그 다음에 f가 5고, 그죠? 거리가 d. 따라서 d는 얼마? 2m/s. 2m가 되겠죠, 그죠? 2m. 실제로 2m만큼 더 가면 이제 멈추겠죠, 그죠? 쭉 가서 이만큼 멈추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1.94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중력을 갖다
8로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중력을 갖다가 10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정확하게 2m, 우리는 2m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9-8은 운동 에너지가 스프링에 부딪히면 이게 스프링 압축돼서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거다 설명하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뀐다고요? 2분의 1 kx 제곱으로 바뀐다고요. 스프링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럴 때 최대 압축거리 x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식에서 그냥 루트 k분의 m의 v죠, 그죠? 루트 k가 얼마냐? 50이에요. 50 m이 0.8 v가 얼마? 2분의 1 1.2 숫자 별로 안 좋네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되네요. 그럼 이게 이제 루트 100분의 1.6 곱하기 1.2죠, 그죠? 2를 곱하면 그럼 이게 이제 10분의 루트 1.6 1.4가 190 1.3이 100중 여기 대충 한 1.3쯤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대충 해서 3에서 대충 하면은 여기 한 0.15 단위는 이제 x가 되겠죠. 한 메타가 되겠죠. 그죠? 0.15. 이게 값은 안 떨어져요. 루트 값이기 때문에 이제 요수 두 자리로 계산한 거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다 자리로 된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찰이 없을 경우, 이제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마찰이 있으면 이제 이게 운동 에너지가 여기다 플러스 마찰에다가 x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같은 경우는 x는 이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실제 이제 다른 시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뭐 기술고시라든지 배리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시험에서 잘 하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스프링이 되어 있고 물체가 매달려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물체가 이렇게 이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h만큼 떨어진다면 정지하기 전까지 h만큼 그러니까 여기 와서 탁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려가서 딱 정지한다는 게 그 순간. 그때 운정 마찰 개수를 구하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체로 나왔을 때 지금 이제 m이 마찰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뭐 쉽게 넣으면 이 상태에서 물체로 넣으면 이게 쭉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쭉 끌려오게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정상적인 상태는 이게 쭉 늘어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정하는 거 있는 거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거는 이게 한번 쭉 내려오는 걸 말해요. 더 이상 그냥 진동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딱 말하는 거예요. 순제이면 뭐냐면 이건 이제 에너지만 따지라는 문제예요. 에너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죠? 이만큼 낙하된 거죠. 그래서 M2에 GH가 그죠? 이게 이제 줄어든 에너지겠죠,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 물체의 탄성 에너지가 뺏기겠죠, 그죠? 2분의 1 K. 자, H만큼 내려가면 이게 이제 H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2분의 1 KH 제곱이 되겠죠, 그죠? 마찰이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찰이 있으면 마찰 곱하기 H만큼 이동하겠죠, 그죠? H만큼. 줄이 이제 탄성이 있기 때문에, 줄이, 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물체가 이동한 거는 똑같죠, 그죠? M은. 근데 이제 마찰력은 어떻게 되느냐? 마찰력은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봤을 때는 마찰력은 뮤의 수지 강력인데 수지 강력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mg가 되겠죠. m1의 g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2g의 h가 2분의 1 kh 제곱에다가 플러스 뮤
m분의 g의 h가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뭘 구하랬죠? 뮤를 구하랬죠. 그죠? 그래서 뮤는 m분의gh가 아니 뮤 m0분의 m분의gh가 m2의 gh 마이너스 2분의 1 kh 제곱이 돼서 뮤는 m1의 g hh 진짜 하나씩 없어질 거고 그죠? m1의 g가 될 거고 m2의 g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kh가 되겠죠. 그죠? 요 값이 주어질 거죠.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식보다는 항상 에너지 보존만 생각하면 돼요. 양으로 따졌을 때 요 줄어든 그죠? 절대적인 이제 중력 에너지가 델타 U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M2G죠. 그죠? 물론 M1G는 옆으로 수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거고 이게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 플러스 마찰에서 잃어버린 에너지 그죠? FH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률 파워, 우리가 포스하고 힘하고 파워를 갖다 두 개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파워의 정의는 내가 일을 갖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갖다 해주느냐, 이걸 갖다 정의해요. DT분은 DE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DT분은 DW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해주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F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죠? 이걸 갖다 벡터로 적으면 F다 DR이 되겠죠. 이 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 미분을 하면, 이거는 정의죠. 그죠? DT분의 DW는 F는 그대로 될 거고, DT분의 DR이 될 거고, 그죠? DT분의 DR은 이게 속력 V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둘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파워는 FV다. F하고 V를 갖다가 내적한 거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여기 나오죠. 그죠? 순간 일률.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밀 때, 그죠? 이 물체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힘을 이쪽으로 주면 그때는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힘을 이쪽으로 주면은 그 순간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파워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구가 있을 때 지구 주위를 갖다가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이제 돌고 있다 치면 V는 이쪽 방향이고 그죠? 힘은 이쪽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F하고 V는 어떻게 되죠? 서로 수직이니까 항상 제로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바뀌지 않고 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케플러 제 1법칙에서 보면 타원궤도 법칙이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는 타원에서 이제 이렇게 돈다 치면 이 같은 경우에 이제 V가 이쪽이죠. 그죠? F는 이쪽이죠. 그죠? 그럼 F다 V를 하면은 에너지 변화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점점 가까우면서 증가한다고요. 여기 오면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최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V하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 극단적으로 볼게요. V는 이쪽일 거고, 그죠? F는 이쪽이죠. 그죠? 그럼 F하고 V가 90도 이상이니까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가면 갈수록 속도가 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증가하고, 쭉 증가했다가 여기까지 왔다가 증가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또 V하고 F가 항상 보면은,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이게 90도보다 다 커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점점 속도가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타원궤도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부터 케플러 제2법칙에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여기서부터 또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럴 때 파워의 단위는 뭐냐면은 와트를 따져요. 와트. 그럼 1와트는 어떻게 되느냐? 1이 단위 줄이죠. 그죠? 1줄을 갖다 1초째 하는 걸 갖다가 이게 와트래요. 예, 와트의 단위는 이게 1와트는 1줄을 갖다가 1초로 갖다 나눈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단위. 여러분들이 와트가 누구죠? 전기기관을 갖다가 만든 사람이 아니고 전기기관을 갖다가 개량해서 산업혁명을 갖다가 불러일으켰죠, 그죠? 전기엔진. 자, 그 다음에 이제 1 호스파워가 있어요. 호스파워 HP. 이걸 이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잘 알아두세요. HP 마력 말 맞자요. 말이 이렇게 적는 말 맞자 이렇게 적죠, 그죠? 마력 말이 내는 힘이에요. 힘이 아니고 말이 내는 일률이지, 일률. 그러니까 힘 곱하기 속도. 힘하고 속도 내적한 거, 그죠? 이게 얼마 되느냐? 746W. 대충 이게 뭐냐면은 750W 정도 잡으면 되고, 이게 4분의 3 kW로 잡으면 돼요. 보통 마력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 뭐 일반 주위에 돌아다니는 승용차 있죠, 그죠? 일반 자가용. 일반적인 승용차의 마력수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승용차.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가 한 100, 한 50마력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뭐 좋은 차들은 뭐 200마력, 300마력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차가 정상적으로 운동해서, 그죠? 시속 한 100km, 200km 달릴 때, 그때 100km 이상 달릴 때 한 100마력 정도 돼요. 100마력 안 될 거야, 아마 이게. 중요한 거는 한 이 정도 되는 셈이면, 그러니까 말로 따질 때는 말이 150마리가 끄는 그 파워인데, 이제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차의 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죠? 속도가 크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가 보통 이게 마력수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포츠카하고, 그죠? 스포츠카하고, 트럭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보통 스포츠카가, 이게 이제 고성능 스포츠카가 한 500마력이 넘거든요? 근데 큰 트럭들도 기껏해야 이게 500마력 밖에 안 된다고요, 보통 보면. 그러면 이제 왜 이게 트럭이 훨씬 더 힘이 세져요, 그죠? 그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스포츠카는 마력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요 V가 큰 상태에서 이 파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 스포츠카가 마력수가 높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럭은 V가 작은 상태에서, 그죠? V가 작은 상태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실어야 되니까, 트럭이라든지 큰, 버스라든지 이것들을 보면은, 이게 V가 작은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력수가 큰 거 중에 여러분들이 큰 뭐죠? 유조선이라든지 큰 배들 있죠, 그죠? 항공모함이 아마 이게 미국 항공모함이 핵추진 항공모함이 이게 한 25만 마력 정도 될 거예요. 25만 HP 정도 될 건데, 여러분 로켓이 있죠, 그죠? 조그만 로켓이 발사할 때 그때 이제 노는 게 추력을 따지면 로켓이 마력수가 약 100만 마력 정도 돼요. 100만 마력. 훨씬 더 로켓이 세죠, 그죠? 근데 이제 로켓이 센 이유는 간단해요. 로켓은 속도가 빠르고, 그죠? 그에 비해서 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느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력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dW는 뭐냐면은 P에 dt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적분한 거, 그죠? 이게 이제 해준 일의 양이죠, 그죠? 이게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P에다가 시간을 갖다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단위가 돼요. 그래서 P 1kW로 1시간 동안 했을 때를 갖다가 우리가 1kWh래요. 1kWh. 여러분들 적을 때 킬로는 소문자로 적고, 그죠? 와트는 대문자로 적고, 아워는 소문자로 적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포기법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에너지로 계산은 얼마가 되느냐? 1kg니까 10의 3승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와트는 줄 per 세크고, 그죠? 그 다음에 1시간은 3600초죠, 그죠? 3600초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3006 곱하기 10의 6승 줄이 돼요. 360만 줄이 돼요. 1kWh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참고로 사람의 HP 인력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낼 수 있는 인력은 보통 한 이 정도 잡으면 돼요. 한 100W 정도. 이 정도 잡으면 돼요, 이게. 자,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봅시다. 자,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위로 올라가속이 되는데, 이게 200kg 승객 물건을 나르고 있고, 승강기 자체 무게가 1600이에요. 그럼 합치면 얼마죠? 1800kg이죠, 그죠? 1800kg. 있고, 그죠? 여기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죠? 중력 가스도 G를 하면은, 이 물질 작용하는 무게는 얼마냐?
1.8 곱하기 10의 4승 그죠? 뉴턴이 되겠죠. 뉴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이 이제 4,000 1800 마찰이 얼마냐면은 4,000뉴턴이 4,000뉴턴. 두 개를 합치면 얼마 되느냐?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마찰이 작용하는 거예요. 마찰력. 그럼 이게 이제 22,000뉴턴이 되죠. 그죠? 22,000뉴턴이 되겠죠. 18,000뉴턴이 이게 중력일 거고, 그죠?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걸 뚫고 이제 들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마찰이 없으면 이제 이게 필요가 거기, 그죠? 중력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데 22,000에다가 이게 속력이 얼마냐? V가 지금 3m니까 3m/s니까 66 곱하기 000 뉴턴 메터 퍼 세컨. 이게 이제 FS죠, 그죠? FV죠, 그죠? 이게 와트라고요. 그래서 66 킬로와트가 돼요. 66 킬로와트. 여러분 책에는 이게 이제 9.8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66 킬로와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죠? 보면 한 이게 한 100킬로와트 정도 그 모터를 쓴다고요. 100킬로와트. 여러분 이게 이제 말로 치면은 아까 1HP가 얼마였죠? HP가 4분의 3 킬로와트였죠, 그죠? 그럼 1킬로와트는 얼마냐면은 약 3분의 4 HP가 돼서 이게 한 133마력 정도 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그 엘리베이터 건물에 있는 그죠? 가정이라든지 막 아파트 그죠?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들이 성능이 한 이 정도 100마력 이상 정도 되는 전동기가 달려 있어요. 전동기가. 자, 그 다음에 이게 1m의 가속도로 올리도록 설계되었다면 V인 순간에 이 전동기 연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동기가 위로 올라갈 때 그죠?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갈 때 이제 힘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럼 F가 얼마 되느냐? mg인데 여기다가 가속도 ma만큼 더 대줘야 되죠, 그죠? 했어요. 예. 물체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필요한 일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이 지금 아까 얼마 했죠? 1800이었죠, 그죠? g가 10이고 그죠? a가 1이 되기 때문에 11,800에다가 11을 갖다 곱하면 되니까 이게 19800 뉴턴이 되네요. 18,900 뉴턴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F가 있었죠, 그죠? F가 얼마냐면 4,000이었죠, 그죠? 4,000 23,800 뉴턴이 될 거고, 그죠? 이게 올라가면서 그죠? 속력 V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FV죠, 그죠? 여기 FV가 뭐냐면 여기에 파워인 거예요. 그래서 V를 갖다 곱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T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물체를 들어올린 이 엘리베이터 걸린 장력 T죠, 그죠? 그래서 TV를 갖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 전동기 잡아당기는 장력 T죠, 그죠? 장력 T. 제가 너무 복잡하게 그렸는데 장력으로서 잡아당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고 그런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지 실제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성룡 엘리베이터는 일반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는 줄이 끊어져서 낙하 사고가 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줄이 끊어져서 나오는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 사고는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이럴 때 생겨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다가 고장으로 이제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 통로가 돼 있고 건물이 이게 예를 들면 5층, 6층 이렇게 돼 있다 치면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있고 그죠? 요 바깥에 문이 또 이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딱 중간에 있다고 맞추죠. 보통 사고 나는 게 정확하게 맞으면 사고가 안 나는데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억지로 문을 열고 여기서 놓은다고요.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놓다가 이 통로로 떨어진다고요. 통로는 이렇게 통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을 열고 놓다가 이게 떨어져서 사고가 나는 거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이게
뭐 내려간다든지 뭐 영하 속에서 줄이 끊어져서 떨어지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자체가 개인적인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7장, 8장까지 해서 에너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강의를 갖다가 끝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이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그죠? 지금 우리 진도가 빠르거든요. 빠르고 이제 그 다음에 9장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